유년 시절을 보낸 이제 고향은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팔공산이 뻗어내린 그 끝자락에 이제 저희들 고향인데 근처에는 그 지산폭포도 있고 그 가기 전에 이제 넓은 들도 있어서 유년 시절에 그 어떤 꿈을 키우기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였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형제들과의 어떤 그 인간관계라든가 여러 놀이 문화를 통해서 어떤 지금 생각하면은 그러한 것들이 내 문화의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사범학교 다닐 부르면 혁명정부 당시거든요. 그때 농촌이 그때 문맹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을 이제 우리 학교에서 팀을 꾸려서 이제 나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농촌 계몽반에 제가 반장을 맡아서 경상북도 영덕군 지품면 용덕동이라는 곳에 가서 농사 기술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모르는 그렇게 한글을 모르는 노인네들에게 한글도 조금 가르쳐가지고 학교에서도 조금 돈을 주고 저희들도 성금을 좀 모으고 해서 뭐 리아카라든가 아니면 농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도 가져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농사기술은 이제 농촌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책자라든가 이런 걸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열심히 그 농촌에 가서 계몽운동에 가면 좀 뭐 하지만은 일손돕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상주남부에서 이제 아주 내가 문학을 하게 된 또 결정적인 순간이 상주에 갔는 것도 그렇고 상주에 가서 상주남부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근무한 것이 두 번째 결정적인 거예요. 그때 상주는 동시의 마을이라고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 있었거든요. 그 원인은 이제 김종상 선생이나 실현덕 선생님이라는 걸출한 아동문학가가 있었어요. 이 두 분들이 이제 상주에 글짓기 붐을 일으켰는데, 근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문예부를 맡을 사람이 없으니까 날 보고 맡으라 그랬어. 일단 사범학교 출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이론서도 보고 책도 읽고 이렇게 해서 교사로서 어떤 글짓기 지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그때 갖추었죠. 속에 아기새가 있는데 바람과 햇빛과 이런 여러 가지 그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새가 이제 날개에 힘이 돋고 언젠가는 꿈을 펴서 비상한다는 그런 이미지의 시인데요. 사실은 그 당시 동시하고는 전혀 달랐죠. 왜냐하면 시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멸시문사에서 그거를 당선시키면서도 새롭다는 데 방점을 찍어서 당선을 시킨 거예요. 동아일보에 응모를 해서 그 이듬해 바로 당선됐죠. 그때 그 작품은 봄에라는 작품인데 굉장히 짧아요. 쉽게 말해서 어떤 이미지냐면은 장미꽃이 이제 이렇게 피는 거를 윙 꿀벌이 날아와서 한 개 벗기고 가고 나풀나풀 나비가 또 한번 날아와서 그 꼬집을 벗기고 가고 하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이 장미꽃 속에 폭 이렇게 쌓여 있다고 생각해요. 5월은 어린이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동아일보에 당선되고 난 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제 이름이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의 어떤 모임에도 제가 자주 참석을 하게 되고 또 그 문인들과의 어떤 교류의 폭도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주가 나의 문학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그 어떤 명화 삭을 이렇게 틔운 곳이라면은 대구 아동문학회는 나의 그 문학을 좀 더 깊고 넓게 해준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당시에 대구 아동문학회 회원 중에는 제가 존경했던 김성도 선생님을 비롯해서 유여촌, 윤은강, 김진태, 신송민 이런 분들, 그다음에 박인술, 이오덕 이런 분들이 대구 아동문학회에 쉽게 말해서 포진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최정사급의 아동문학가들이 다 대구 아동문학회 회원으로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한국 아동문학계를 좌지우지했던 내 또래의 친구들이 또 대구 아동문학회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송재창과 백천 이런 분은 우리나라의 동화 작가로서는 베스트셀러 작가예요. 글은 물론 혼자 쓰는 것이지만은 주변에 역량 있는 작가들과 함께 제 창작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있는 아동문학상이 소천 아동문학상, 그러니까 한국일보사에서 제정한 세종아동문학상 두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의 권위는 대단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등단한 지 4년밖에 안 되는 저에게 수상 통보를 제가 받았으니까 처음에 많이 놀랐죠. 보통 우리가 빛과 어둠이라고 보통 설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가 빛과 잠으로 한 것은 우리가 밤에 이제 잠을 들면 꿈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건 어둠이 아니고 새로운 하나의 세계, 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낮과 밤이 서로 연속이 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빛과 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를 이제 추천을 막상 하고 나니까 이제 시단에서도 그렇고 아동문학 작단에서도 상당히 또 다른 관심을 저에게 가졌어요. 왜냐하면 동시단에서는 동시에 어떤 시적 기법을 접목을 해서 동시에 어떤 소재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미지를 확장하는 것을 기대했고 시 쪽에서는 시에다가 동심의 순수한 어떤 이미지를 시에 접목을 하면은 새로운 시의 형태를 그러니까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어떤 양쪽의 어떤 그런 기대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부터 동시도시라는 그 주장은 변함이 없었는데 내 시에는 동심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고 또 동시에는 시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등이라든가 잡초뽑기 같은 이런 거는 이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잘 알려진 시입니다. 대구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은 대구 문인들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있었습니다. 일부러 문인들끼리만 앉아서 공론화가 아니고 대구 시민들 또는 대구시의 이 대구문학관의 필요성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어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에 2009년 11월 9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포럼을 개최했어요. 이 포럼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이제 밑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나는 그때 이제 개관 준비팀에 어떤 역할을 맡았냐면 콘텐츠 구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자문에 응했죠. 이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증과 동시에 책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때 인천의 그 문학관이 이제 개설을 준비하면서 그쪽에서도 책을 대량으로 이제 구입을 하고 우리하고 맞물렸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좋은 책을 수서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21세기잖아요, 지금요. 그러고 AI 시대가 되고 또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현재를 사는 아이들의 어떤 사고의 패턴도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아이들의 어떤 정신세계라든가 어떤 정서를 과연 어른들이나 아동문학가들이 그걸 과연 따라잡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의 정서를 정확히 알려고 하면은 현재 아동문학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아이들의 심리라든가 아이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며 그들의 언어라든가 그들의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고 연구를 하고 그것이 작품 속에 녹아야만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아동문학 작품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과제를 저는 아동문학가들에게 던져주고 싶어요. 그 변화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아동문학가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